아니 그리고 그 방송에 보니까 저 기분이 좀 사실 언짢은 게 저 나름 그래도 뭐 재테크 전문가인데 보면 저의 역할이 가벼운 재미와 그래, 쩌리 웃음을 분위기야. 유발하는 나 그런 사람 캐릭터더라고. 아닌데. 나는 제가 뮤지엄장인데 이런 사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 굉장히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입술이 방금 떨리는데. 손절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아니 갑자기 나 그런 생각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12회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끝나면은 제작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끝이야. 재계약 안 해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계속 다 얘기 어차피 다 잘릴 거니까 다 얘기. 각성한 개미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라이프. 신한금융 투자 함께하는 각계전 2. 이제 드디어 1부가 올라왔어요. 신한금융 투자 공식 페이지에 유튜브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러닝 타임을 보고 2시간을 넘게 녹화를 했는데 한 10분 두 개 올라오는 거 보고 야 정말 우리가 가위지. 방송을 정말 어떻게 한 건가. 저희 그 와이프가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방송을 이거 올라온 걸 유튜브. 봤나 봐요. 정말 나는 잘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왜냐면 두 사람보다 월등하다. 이런 생각. 아, 그래요? 하더라고. 아, 역시 가정이 개편이네. 또 야. 우리 와이프는 또 나머지 둘보다 월등하다. 아, 그런 얘기 하던가? 다원이는 누가 그러든가? 안 했겠다. 아니, 월등하잖아. 월등하잖아. 월등히 떨어지잖아. 저는 이제 살쪘다고 고객분들이 살쪘다고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운동 시작했죠. 다원이 근데 다이어트는 석 달째 넘게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원래 평생 하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대국민 주식 토크쇼 안녕하세요 유 준비했으니까 소개 안녕하세요 유로 결정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 고객 가격등 역시. 참여가 됐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도 홍보 라운드니까 싸움 못하는 순이라고 맨날 먼저 소개했으니까 그래. 자기 소개는 네, 좀 저희가 먼저 하고 그래, 나중에 나중에 해요. 좀 멋있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컷 딱 네, 하시죠. 자, 6년차 팟캐스터이자 신임 유튜버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관유 대행을 경험하고 있는 각성개미 전다원입니다. 네, 초보 개미들의 아바타. 요 부분은 제가 주식 투자 전문입니다. 손절 전문 개미 김집사 김대건입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신한금융투자 PWM 서울 파이낸센터 황현 PB 팀장입니다. 아니 뭐 그 탐욕커 뺐어? 탐욕커는 우리 좀 약간 급 낮은 데 가서 할 때 하자. 신금투에는 탐욕커. 여기는 뭔가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고급스러워서. 같아. 아니 근데 아까 뭐라고요? 소개할 때? 그들만의 리그. 뭐 이상한 그들만의 이해가 안 정보. 갔어. 그들만의 정보. 를 공유하고 싶다는 그래. 얘기잖아. 누구한테나. 근데 뭐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준비를 한 것 맞아. 같은데 근데 별로 멋이 없었어. 알았어. 저도 못 먹어. 탐욕커 자리를 황현 PB 만들어줘. 팀장. 역시 난 탐욕스러워야지. 그러면 사연부터 먼저. 네. 자녀가 있는 주부의 사연입니다. 저도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부러 제가 여성분 사연으로 준비를 했어요. 부담 주자, 부담. 자. 목소리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왜 그래? 짜증나게. 너무 잘할 것 같아. 이 언니 재수없어.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내미를 둔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주부입니다. 원래 저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여 남편과 맞벌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는 경제활동보다는 육아에 좀 더 집중하기로 하고 15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소소하게나마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평생 직장인으로 살던 저에겐 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에 욕심을 내게 되면 육아에 집중하기로 한 본래의 목적이 무의미해질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9시부터 3시 반이라는 주식시장 시간도 적절했고 무엇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직장 다닐 때 주식 투자 모임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을 먹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플러스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마이너스를 만들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뀐 만큼 투자 스타일도 바뀌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각계전투에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의 아픈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주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약간 비슷한 거죠. 근데 특히나 방학 같은 때 그게 진짜 괴롭거든요. 3시까지는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컴퓨터를 쓰시니까. 3시까지는 항상 그 앞에 앉아 계시면서 매매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컴퓨터를 못 썼어요. 자꾸 게임 좀 하게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들어 숙제! 아니 그냥 컴퓨터를 못 켜버리게 그냥 나가라고 했을 그냥 폭락했던 날이가 보네. 자, 이분 그 사연으로 잠깐 돌아와 보시죠. 네. 나는 사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퇴직금으로 사실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난주에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그분이랑 경우가 다른 거죠.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용화 전영하기로 이미 결심을 하셨고 보면은 또 그 남편 또 돈을 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물론 가정주부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전에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면서 한 것처럼 혼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좀 다른 어머님이라든지 있을 텐데. 네, 친구들이라든지 그게 단순히 뭐 거기서 정보를 얻고 뭐 종목을 얻고 이걸 떠나서 정말 이게 외롭거든요.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는 외롭죠. 외롭고 네. 힘들고 근데 이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황 팀장님이랑 저랑 막 시장이 그냥 조금 안 좋은 날 말고 진짜 폭탄 맞아서 완전 급락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카톡을 해요. 별 얘기 안 해요.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오히려 그렇죠. 우리끼리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죠. 지켜봐야 돼. 기다려야 돼요. 아니지, 욕하지. 그러면 그죠. 그것만으로도 뭔가 그렇죠. 그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위안은 나도 손실 보는, 나만 손실 보는 줄 알고 너도 그죠, 손실 맞아요. 보는구나. 약간. 그렇게 말하면 좀 그거는 약간 또 게시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많죠. 위로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올라갈 겁니다. 예, 이런 희한하게 것들. 주식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더 많이 읽는 게 사실 그래서 그래.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거기서 위로 얻는 거지. 위로를 얻는 거지. 거기에서. 궁금한 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매매를 수시로 못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묻어놓고 있었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는 장기 좀 투자가 시간이 남으니까. 장기 투자가 오히려 사실 더 큰 수익을 만들 때도 있잖아요. 있죠. 이 투자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좀 더 리스크하지 않을까? 매매를 더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시간 볼 수 있고 약간의 단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의견이고 뭐 헌진장님이랑 의견이랑 제 의견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솔루션이라기보다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는 게 대신 많은 비중으로 말고 매매에서 손을 놓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건 막 초단타 막 이런 도박적인 감각을 잃지 매매가 말라는 아니에요. 거지, 감각. 그렇죠. 그 감각이라든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대해 더 관심 갖고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 반은 주부지만 또 반은 전업투자자로서 사신다는 건데 묻어놓고 신경 안 쓰게 되면 그 뭐 의미가 있나요? 하루 안 봐도 약간 그래요. 그 다음에 맞아요. 어저께 뭐 올랐지? 그 전에 체크를 해야 돼요. 장 시작 전에. 맞아요. 딱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뭐 보고. 뉴스 틀어놓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항공주들 이슈되는 거 있으면 그렇죠. 체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스타일 변경 자체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 정말 그냥 묻어놓고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면 조금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뭐한 생각이에요.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전제하면 뭐 대략 3, 4천 정도 규모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주식을 3, 4천으로 다 하는 거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일정 규모 포트폴리오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지난번 방송 때처럼 이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는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주식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부분. 네. 너무 그렇게만 안 되면 일일비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그게 궁금하네요.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냥 뭐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고려했을 때 뭐 한 어느 정도면 좋겠다. 자신이 위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죠. 거기서 절반 날려되는 정도. 그냥 한마디씩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좀 조언을 해주자면 네, 저요? 네. 저는 근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손절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잘라내고 가자. 혼자 하지 말고 왜냐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식을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불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멘탈 중요하죠. 저는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신한금융투자와 함께하는 각계전투를 꾸준히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야, 네. 멘트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해봤는데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제가 또 각계전투 프로듀서로서 12회 계획인데 새로운 코너가 매주 나와. 그렇죠. 뭐 이렇게 자리 잡다 끝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가 다 처음 하는 시도니까 이제 이 중에서 반응이 좋은 코너들은 계속 이어가고 뭐 이런 거죠. 재계약 안 해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자고. 네. 네, 진행해 보시죠. 자, 다음 주는 일단 다시 야외 말고 다시 이제 평소처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치고 네. 마무리 지으시죠. 각성한 캠미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라이프. 신한금융투자와 함께하는 박기전 투!